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향의 농도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제로 두 편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기존에 소개한 저널 미팅 관련해서 농도에 따라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종종 있었고, 일부 연구에서는 향별로 안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농도를 각각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향의 농도에 따른 차이를 중점적으로 보고한 연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Food Quality and Preference의 2021년 1월에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4.9입니다. 본 논문은 자극 농도와 냄새 강도가 냄새의 이완 그리고 자극적 인지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은 뇌파나 심전도와 같은 신경생리학적 데이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자극 농도에 따른 특성을 주관적 지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인트로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을 이용하여 기분을 조절하는 것은 언제나 존재해왔지만 후각 연구를 통해 향의 생리 및 이 행동에 미치는 이완 또는 자극 효과와 같은 정서적 영향 관련 연구는 최근에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향을 사용하더라도 이 연구에 따라 이완 또는 자극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되는데요. 이러한 불일치는 피험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차이에 따라 나타날 수도 혹은 같은 딸기를 할지라도 과일 딸기, 조리된 딸기 등 여러 향이 존재하는 것처럼 동일한 범주에 있지만 다른 향 자극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향에 대한 활성화 속성이 서로 다른 이론적 틀 내에서 고려되었기 때문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이 밸런스와 어라우절의 두 가지 차원을 통해 감정 모형을 평가하는데요. 여기서 밸런스는 감정 자극의 유쾌 혹은 불쾌 속성을 반영하고 어라우절은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속성을 반영합니다. 즉, 향이 더 편안할수록 자극이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라우절보다는 밸런스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차원으로는 향에 의해 유발되는 복잡한 감정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후각에 특화된 이 접근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향이 유발되는 의미론적 정서 공간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 추가적인 차원이 제안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후각 물질의 농도와 향의 강도에 대한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도는 후각 물질이 함유한 화합물의 양, 강도는 향의 특성을 나타내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감지되는 강도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향료마다 하나의 농도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냄새의 농도는 유발되는 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강도와 어라우절 간에는 양적 관계, 즉 강도가 강할수록 어라우절이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일부 냄새는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향의 감정적 속성과 농도 간 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향에 대한 감정은 농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같은 냄새라도 낮은 농도에서는 차분 혹은 이완 감정을 유도하고 중간 농도에서는 흥분 또는 활력으로 변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강제로 감정 범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이 감정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의 농도가 이완 및 자극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두세 개의 농도만을 비교한 기존 선행 연구보다 더 다양한 농도 수준을 실험하고자 하였고, 향의 강도가 향의 자극 속성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프리테스트를 통해 향과 그 농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와 사전 스크리닝을 바탕으로 18가지 향료를 동일한 강도로 제시하였을 때 가장 자극적인 향으로 평가된 커피와 레몬을 자극 향료로, 가장 이원적인 향으로 평가된 딸기와 라벤더를 이원 향료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본 실험에 사용할 각 향에 대한 5단계의 농도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를 위해 각 향에 대해 총 24개의 농도가 준비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농도는 모든 참가자가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9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 제시된 2개 농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Two Alternative First Choice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각 농도에 대해 참가자는 무향 또는 향이 있는 시료를 무작위 순서로 3번씩 비교하였고, 모든 참가자가 감지한 가장 낮은 농도가 향별로 선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종적으로 사용할 5개의 농도 수준을 선정하였는데요. 이를 위해 28명의 참가자가 20개의 농도의 강도를 11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각 수준의 향기는 인텐시티,
즉 강도가 향 사이에 유사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실험에는 정상 후각을 가진 19에서 25세의 성인 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실험은 조용하고 환기가 잘 되는 센서리룸에서 진행되었고 4가지 향에 대해 5단계의 농도를 사용하여 총 20개의 향 자극이 사용되었습니다. 참가자는 하나의 향기에 대해 5단계의 농도를 모두 평가한 후 다음 향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향 순서와 농도 순서를 모두 무작위로 제시되었습니다. 각 향 자극에 대해 자극 정도의 스티뮬레이팅, 이완 정도의 릴렉싱, 쾌적도의 플리전트니스, 강도의 인텐시티, 친숙함의 퍼밀러리티 이 5가지의 속성에 대해 0에서 10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향의 강도 평가를 위해 각 향의 최고 농도가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앞서 설명한 5개의 척도에 대한 평점을 기준으로 ANOVA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향의 종류와 농도 단계가 집단 요인으로, 성별이 집단 간 요인으로 설정되었지만 예비 분석 결과 성별과 관련해서는 어떤 요인과도 유의한 감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분석에서는 성별 요인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각 향기에 대해 농도가 향별로 유사한 인텐시티, 즉 유사한 강도를 가지도록 선택되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4가지 향기에 대해 농도별 강도가 동등하게 지각되는지에 대한 결과가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 결과 이 농도가 증가할수록 이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향의 종류와 이 농도 사이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5가지 농도 수준 모두 향 사이에 적절하게 잘 설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결과는 자극과 이완평가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점선의 스티뮬레이팅, 즉 자극 척도에 대해 살펴보자면 통계 결과 향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극적이라고 평가했고 이는 편안한 향으로 간주되는 라벤더와 딸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선의 릴렉싱, 즉 이완 척도의 경우에도 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완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딸기와 라벤더는 농도 증가에 따라 이완 정도도 유의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이완 향 자극인 이 딸기와 라벤더가 커피보다 더 이완적이라고 평가되었고 커피의 경우 낮은 이완 정도를 보여 이는 커피가 이완 효과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자극향이지만 레몬의 경우 C3 이후 커피보다 높은 이완 정도를 보였고 레몬과 딸기, 레몬과 라벤더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전 결과의 이완과 자극 평가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이완적 평가와 자극적 평가 간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는데요. 별도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아서 이전 결과에 간단하게 표시해 보았습니다. 기존 이완과 자극의 2차원 모델에서는 이완적 평가와 자극적 평가 간에는 상반된 결과, 즉 이완이 증가하면 자극이 감소하고 이완이 감소하면 자극이 증가하는 그런 상반된 결과가 예상되었습니다. 자극향으로 분류된 커피와 레몬에서는 이완과 자극 평가가 예상한 것처럼 상반된 경향을 보였으나 이완 자극이었던 딸기와 라벤더는 이완과 자극 평가 모두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동일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완과 자극이 서로 대립되는 하나의 통합된 차원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인 차원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자극적이라 간주된 커피와 레몬에서도 고농도에서만 상반된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향의 이완 그리고 자극 특성을 측정하고자 할 때 이 셀프 레포트의 설문지에 육해 혹은 불쾌 이 양극단 2차원의 밸런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완 따로 자극 따로 이렇게 2개의 독립적인 척도를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표는 각 향에 대해 자극 평가에서 이완 평가의 차이를 뺀 값에 대해 0을 기준으로 이 상수를 설정한 값을 보여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양의 차이는 해당 향이 이완보다 더 자극적으로 느껴졌음을 나타내고 음의 차이는 그 반대를 나타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 유의미하게 자극적으로 느껴진 경우 붉은색으로, 더 이완적이라고 느껴진 경우는 푸른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커피의 경우 자극적 우세가 나타났고 농도가 증가할수록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레몬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가장 낮은 농도에서는 이완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중간 농도에서는 이완과 자극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고농도에서는 자극적 우세가 나타났습니다.
딸기와 라벤더에서는 낮은 농도에서 자극보다 이완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자극과 이완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딸기와 라벤더의 경우 고농도에서도 여전히 이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강도가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극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앞선 결과에서 설명한 자극 평가가 증가하면 이완 평가가 감소한다는 이 양극성 경향이 인디비주얼 수준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 평가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커피, 딸기, 라벤더의 경우 일부 참가자들이 이러한 양극성 경향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앞선 결과의 평균과 동일한 경향을 따랐습니다. 다만 레몬의 경우 평균적인 경향을 따르는 참가자는 3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개인 반응 패턴이 이 아래의 이 3가지 경향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평균적인 경향은 이 C4 이후 양극성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완과 자극 평가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 11명, 이완은 감소, 자극은 증가하여 이 양극성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7명, 이완은 이 알파벳 N자의 경향을 보이고 자극 평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7명이었습니다. 이는 향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양함을 보여주며 평균 값이 이 후각으로 유발된 감정을 완전히 나타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수준에서의 반응 또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농도에 따른 쾌적도와 친숙함 평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친숙함을 먼저 보게 되면 향의 종류와 관계없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친숙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쾌적함의 경우에는 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쾌적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C3 이후 커피의 쾌적함 평가가 레몬보다 낮음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C5 농도에서는 커피가 딸기보다도 쾌적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선 결과와 동일한데요. 이 결과 역시 지금까지는 주로 육회 그리고 불쾌에 관해서만 연구되었지만 친숙함과 쾌적도가 이완 자극 특성과도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농도에 따른 강도와 이완 자극 평가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향 자극 평가 시 단극 척도를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존의 많은 감정 관련 연구에서는 유쾌하냐 불쾌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 밸런스 척도를 사용하였었는데 이완과 자극이 무조건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완과 자극 정도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메소드에서 동일한 자극 농도 레벨에서 이 유사한 강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향별로 다른 농도를 사용하여 가장 낮은 C1부터 C5까지의 농도 수준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는 동일한 농도에서 이 향별로 느껴지는 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농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저널 미팅에서도 향마다 향 세기가 다를 수 있지 않느냐는 댓글을 종종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 진행한 것처럼 강도를 기준으로 그 농도를 선택한다면 그런 변수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관지어서 이 동일 자극 농도의 향을 제공했을 때 이 향 사이의 감정 차이를 확인한다면 향 사이의 적절한 농도 선택의 중요함을 더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빌딩 앤 인바이러먼트의 2025년 2월에 기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7.1입니다. 본 논문은 냄새의 종류, 냄새의 농도, 분사 빈도가 인지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문단은 간단하게 인도어 에어 퀄리티, 즉 실내 공기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실내 공기질, 즉 이 IAQ는 생산성, 만족도, 건강과 관련이 있으며 직장 내 IAQ는 업무 성과에도 영향을 주고 천연 식물이 있는 환경은 이 IAQ가 향상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에센셜 오일의 인지 향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향성 물질의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향을 직접 흡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최근에는 향기로운 환경, 즉 아로마틱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선행 연구에서 직접 흡입을 하지 않더라도 에센셜 향이 포함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인지과제 수행 능력이 향상되고 정서적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유형의 향이 이 인지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고, 이는 다양한 에센셜 오일에 존재하는 그 성분의 물리학적 특성과 생물학적 활성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의 종류뿐만 아니라 노출 용량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용량이 너무 적으면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용량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기능 향상 효과를 위해서는 적절한 용량 범위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향 농도의 생리적, 심리적 영향의 기전을 탐구해온 반면 실내 향기 환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향 자체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고, 향 농도의 중요성은 간과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 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안된 향료 제품은 일반적으로 간헐적 이 분사를 통해 강렬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냄새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후각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실제 상황에서 향기 화합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 분사 패턴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과적으로 향의 종류, 농도, 분사 빈도는 이 향기로운 환경이 인지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그 상호작용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실험에는 로즈마리, 레몬, 페퍼민트를 사용하였으며 각각 인지 기능 향상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의 농도는 이론적 계산을 기반으로 향을 인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저농도와 최대 허용치의 고농도의 두 극단값을 사용하였습니다. 향 분사 방식은 지속 분사와 간헐 분사로 구분되는데요. 지속 분사는 향이 일정 속도로 지속적으로 분사되어 공기 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헐적 분사는 20분 그리고 60분 주기로 나뉘는데 각각 5분간 향을 분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분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지과제는 선행 연구에 따라 8가지를 선택하였으며 각각은 오른쪽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각 과제는 본 연구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폭 과제는 숫자 폭, 숫자 기억 과제라고도 불리며 무작위 숫자열이 일정 시간 동안 화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키보드에 그 해당 숫자열을 그대로 재현하는 과제입니다. 숫자 계산은 세 자리 숫자 2개가 제시되면 합을 구하여 입력하는 과제이고, 이 세 번째의 무의미한 그림 인식은 이 무작위로 10개의 타겟 자극인 이 무의미한 그림이 1초에 하나씩 화면에 제시되고, 그 이후에 10개의 타겟 자극과 10개의 방해 자극을 섞은 20개의 그림이 동시에 이제 나타나게 되면 그 중에서 타겟 자극을 고르는 과제입니다. 시그널 코드 테스트는 화면 상단에 19개의 시그널과 코드가 쌍으로 표시되면 화면 하단에 표시된 이 10개의 기호로 구성된 이 재정렬된 테스트 셋에서 이 제시된 그 쌍에 해당하는 숫자 키를 누르도록 한 다음 그 다 누르게 되면 이 빈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빈 화면에서 똑같이 재현하도록 하여 올바르게 기억한 쌍의 수와 이 반응 시간을 평가하게 됩니다. 비주얼 리액션, 즉 시각 반응 과제는 화살표와 삼각형으로 구성된 자극이 화면에 하나씩 표시되면 이 좌우 방향키를 통해서 화살표의 방향과 삼각형이 왼쪽에 나타났는지 오른쪽에 나타났는지 그 위치를 표시하는 과제이고, 오버래핑 즉 중첩은 겹치는 6개의 기하학적 도형, 예를 들면 원,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이 서로 다른 6개의 기하학적 도형의 윤곽이 그려진 종이를 주게 되면 그 지시사항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지시사항은 예를 들어 위치에 따라 도형의 번호를 매기시오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탐색은 10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에서 이 타겟 문자가 존재하는지 그 존재 여부를 가능한 빨리 찾는 과제입니다. 그중 T1의 디지털 폭, T3의 무의미한 도형 인식, T4의 신호 코드 매칭 과제는 단기 기억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 T2의 숫자 계산, T7의 중첩 과제는 논리적 추론 및 사고 능력을 평가하여 일반적으로 복잡한 과제를 나타냅니다. 나머지 스트롭 테스트, 시각 반응 과제, 문자 탐색은 주로 정보 인식 그리고 처리 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폭 과제를 제외한 모든 과제는 정확도와 반응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천행 연구에서 3회 반복했을 때 참가자들의 수행 능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었고 4회 이상 반복한 경우에는 익숙함을 보인다는 결과에 따라 3회 반복 진행되었습니다. 과제 수행 후 참가자는 워크로드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하였는데요. 해당 설문에서는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요구, 시간 압박, 수행 수준의 자기평가, 노력, 좌절감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은 0부터 100점 범위에서 평가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부하를 의미합니다. 또한 환경인식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참가자들이 느끼는 향의 강도와 공기질에 대한 평가를 각각 6점과 11점 정도로 평가하였습니다. 향의 강도는 1점의 무향부터 6점의 매우 강한 향을 나타내며 공기질 평가는 마이너스 5점의 불쾌부터 5점의 쾌적함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장시간 실내에 머무는 사무직 근로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오전, 오후 각 4시간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여 4시간 연속 업무의 중간 지점인 2시간 경과 지점에 이 인지 수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인지 테스트 시작 전 약 2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이 실험실에서 독서, 글쓰기 등의 자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그 자율적인 업무를 수행한 지 115분이 되는 시점에 EEG 장비를 착용했고 2시간이 되는 시점에 2~30분 동안 인지 테스트를 수행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즉 모든 참가자들은 실험실에 입장한 순간부터 퇴장까지 계속해서 향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참가자는 하나의 향에만 노출되었고 2가지의 농도, 3가지의 분사 주기 총 6가지의 향 세션과 1회의 무향 조건을 수행하여 총 7번의 실험 세션에 참여하였습니다. 뇌파 데이터는 16개의 전극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밴드패스 필터를 수행하였고 FFT를 통해 PSD를 추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는 렐러티브 PSD를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주관적 설문 결과입니다. 향 강도의 경우 농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분사 주기나 향 종류에 따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가운데의 공기질 인식 좌측 결과는 여기 지금 보시면 분사 결과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 결과와 어펜딕스를 확인했을 때 이거는 분사 주기가 아니라 각각 이 로즈마리, 레몬, 페퍼민트의 그 향의 종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질 인식의 경우 이 향 종류와 이 농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레몬 향은 일부 참가자에게서 이 낮은 평가를 받아 평균 공기질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 고농도 환경보다 이 저농도 환경에서 공기질을 더 좋게 인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의 인지적 작업 부하의 경우 향 종류, 농도, 분사 주기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은 없었으나 향과 농도 간의 상호작용의 경우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즉, 이 레몬과 페퍼민트의 경우 농도 변화가 이 작업 부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이 로즈마리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지 작업 부하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결과는 다양한 향 환경에서의 과제 점수 결과입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만을 나타내었고 무치 환경에서의 결과는 베이스라인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일부 과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나타나지 않았고 일부 과제에서는 정확도 또는 반응 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과제 점수는 특정 계산식을 통해 보정을 수행하였고 어큐러시를 의미하는 이 A의 경우 증가할수록 이 높은 정확도를 보임을 나타내고 반응 시간을 나타내는 RT도 역시 값이 높을수록 빠른 반응을 의미합니다. 각 결과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유형의 향에 대한 이 과제 점수의 변화입니다. 베이스라인인 이 무향 조건과 비교했을 때 3가지 냄새 모두 T3의 무의미한 이 도형 인식 과제에서 반응 시간이 감소하였고 로즈마리는 T4의 신호코드 시험의 정확도를 향상시켰으며 페퍼민트는 T6의 이 시각 반응 과제에서 반응 시간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3개의 인지 과제의 경우 서로 다른 향의 차이는 아니고 향 조건과 무향 조건에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T5의 스트롭 테스트에서는 레몬과 페퍼민트는 모두 반응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로즈마리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레몬과 페퍼민트 냄새가 스트롭 테스트의 수행력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로즈마리는 진정 효과가 있어 단기 기억력을 평가하는 T4의 이 신호코드 과제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페퍼민트는 각성도를 높여 이 T5의 스트롭 테스트 그리고 T6의 시각 반응 과제와 같은 지각 능력 관련 과제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도에 따른 과제 점수 결과입니다. 저농도는 T3의 의미 없는 도형 인식, T5의 스트롭 테스트에서 무양 조건 대비 반응 시간을 단축시켰고, 고농도는 T3의 의미 없는 도형 인식, T4의 신호 코드 과제에서 무양 대비 반응 시간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무향 조건 대비 향 조건에서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T6의 시각 반응 과제에서는 고농도가 저농도보다 빠른 반응 시간을 보였고, T7의 중첩 과제에서는 이 저농도가 고농도에 비해 빠른 반응 시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향 환경이 일반적으로 인지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지만 최적의 향상은 특정 농도에서 달성됨을 시사하고, 이상적인 농도는 인지 과제마다 다름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농도는 이완을 유도하여 T4의 신호코드 과제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저농도는 각성도를 증가시켜 논리적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T6의 시각 반응 과제와 T7의 중첩 과제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분사 주기에 따른 과제 점수는 무향 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T5의 스트롭 테스트에서 반응 시간을 향상시켰고, 안정적 분사 조건과 무향 조건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습니다. 반면 T3의 무의미한 도형 인식 과제와 이 T4의 시그널 코드 과제에서는 안정적 분사 조건에서 다른 조건에 비해 반응 시간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향의 안정적 방출이 인지 수행 능력 향상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반면 20분 주기의 간헐적 그 분사는 인지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시사합니다. 주 효과 이외의 요인들 간의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는데요. 과제에 따라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쌍이 다르게 나타났고, 크게 이 향과 농도, 향과 분사주기, 농도와 분사주기로 구분됩니다. T4 과제에서는 이 향과 농도에서 이 레몬에서만 고농도에서 반응 시간이 빠르게 단축되었고, 이 T3 과제에서는 모든 향 조건에서 안정적 방출 조건이 가장 반응 시간의 향상을 보여주었으며, 간헐적 방출 주기에서는 이 로즈마리와 레몬에서는 이 60분의 그 분사 주기, 그리고 페퍼민트에서는 이 20분의 분사 주기가 효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이 5개의 결과에 대해서는 농도와 방출 주기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했지만 개별적 주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EEG의 PSD 결과로 여기 채널별 결과 그리고 ROI별 결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채널별 결과에서 이 색상이 있는 채널은 이 특정 채널에서 특정 파형의 PSD가 비교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높음을 나타내고, 여기서 초록색은 세타, 노란색은 알파, 빨간색은 베타를 의미합니다. 이 오른쪽은 ROI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며 유의미한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분사 주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분사 주기에 따라 특정 채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며 특히 측두엽의 이 안정적 분사 조건과 20분 분사 조건에서 세타와 알파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향별 결과에서는 페퍼민트가 다른 두 향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며 특히 베타 대역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로즈마리와 레몬은 페퍼민트와 비교해서 세타파가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로즈마리와 페퍼민트는 모든 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레몬과 페퍼민트는 페리어털, 템퍼럴, 어시피털 로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농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낮은 농도에서 베타파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고농도에서는 세타파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이 프론터과 페리어털 로브에서 그 차이가 관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파에 대한 상호작용 결과입니다. 향과 농도 상호작용 결과에서는 레몬이 저농도에서는 이 베타가 증가, 고농도에서는 이 베타가 증가, 이 고농도에서는 이 세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모든 로브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로즈마리와 페퍼민트는 이 레몬과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향과 분사주기 상호작용 결과에서는 페퍼민트는 간헐적 분사 조건에서 베타가 증가하고 알파가 감소하였으며 로즈마리와 레몬은 서로 반대 경향을 보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로즈마리, 레몬, 페퍼민트는 서로 다른 이완 자극 특성을 보여주었는데요. 인지 연구에서 세타파는 일반적으로 피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 세타파의 증가는 이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주변 환경의 편안함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알파파는 높은 각성과 관련이 있는 반면 베타파는 흥분, 긴장, 스트레스 그리고 각성도의 지표로 간주됩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페퍼민트 향이 있는 경우 세타파가 상당히 감소하고 베타파가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페퍼민트가 테스트를 수행하는 동안 흥분과 각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로즈마리와 레몬 향에 노출되면 이 세타파가 높아지고 베타파가 낮아졌으며 특히 로즈마리는 무향 조건에 비해 더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두 향, 그 중에서도 특히 로즈마리가 진정 및 이완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굉장히 많은 결과를 제시했었는데요. 테스크 스코어 결과에서는 반응 시간과 정확도를 기반으로 향 조건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였습니다. 이때 반응 시간의 경우 다수 향상되는 것을 관찰하였지만 정확도 향상은 제한적이었는데요. 이는 과제가 참가자에게 너무 쉬워서 정확도 변별력이 낮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뇌파 결과에서 채널별 결과와 함께 ROI를 나누어 뇌 영역별 비교도 수행하였었는데 이때 뇌 영역에 대한 해석이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던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8가지의 과제를 적용한 만큼 각 과제별로 주요하게 보고자 하는 인지 기능에도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인지 기능과 관련된 뇌 영역을 기반으로 해석한다면 좀 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조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이 다양한 결과를 제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분한 해석은 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향 조건들과 태스크 스코어, 향 조건들과 뇌파 사이의 차이만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태스크 스코어와 뇌파 사이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향에 대한 효과로 태스크 스코어가 향상이 되고 뇌파의 PSD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두 결과 사이의 상관성이 크다면 본 연구에서의 노벨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